자, 수업 시작해보죠, 여러분들. 어디 보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37페이지가 푸는 것까지가 숙제였네요. 혹시 37페이지까지 해서 질문 있었나요? 질문.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고, 뭐, 몇 번? 28번? 28번 좀 까다롭지? 자, 여러분들 28번 한번 가볼게요. 28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28번이. 이 28번 문제가 예전에 28번보다 조금 약하게 한 번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해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28번 문제는요, 왜 틀리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왜 냈는지 몰라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이거 뭐라 그러다, 이 놀이기구 이거 뭐지? 이거 자유로드롭인가? 그거죠? 이게 그 위로 올라갔다 훅 떨어지는 거. 이거 그거거든요. 얘는 컨셉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면에서 얘가 질량이 지금 몇 짜리냐면 질량이 m짜리예요. 그럼 힘부터 표시해 볼게요. 얘가 힘을 받으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화면에 보이니? 질량이 얼마? 힘이 mg만큼 작용하겠지. 그런데 이물체를 얼마로 잡아 끌었냐면 3mg라는 힘으로 잡아 끌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위쪽으로 R자임이 얼마? 위쪽으로 2mg라는 R자임을 받죠. 그러면 2mg라는 힘을 받아서 질량 얼마짜리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을 할 텐데 a1이라고 할까요? a1은 몇 g가 돼요? 2g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크게 그릴게요. 처음에 속력이 0이었죠? 이쪽이 시간, 길게 그리자. 길게 나올 거예요. 아니, 아래쪽 나온다. 좀 그릴까?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속도 몇 g로? 2g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돼요, 처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요. 얘가 여기까지 온 순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t래요. t라는 시간이 돼서부터는 힘을 안 준대요.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중력은 작용하죠. 아래쪽으로 얼마? mg로. 그럼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얼마? 중력 가속도 g로 가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속도가 방향이 얘는 플러스인데 쟤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가속이 되면 돼요. 근데 기울기가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2배 차이 나야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크고 더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시간 t예요. 그럼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g가 나오려면 여기는 몇 t? 여기는 그렇지 3t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딱 2배 차이 나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근데 하필이면 몇 t까지? 4t까지 힘을 안 줬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힘을 줘서 빡 끌어올린 상태에서 힘을 더 이상 안 주니까 물체를 상상해보세요. 힘을 줘서 탁 손에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올라가겠죠. 최고점 찍고 언제? 3t까지 최고점 찍고 다시 4t까지 그냥 가속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4t까지 쭉 빼줄게요. 한 이쯤 잡을까요? 여기 4t. 그럼 4t인 순간을 모습을 옆에다 그려보면 한 이쯤 내려왔다고 칠게요. 질량 m짜리가 mg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속력 마이너스 v가 된 거죠.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속력을 마이너스 v, 여기 v 마이너스, 그럼 여기 몇 v가 돼야 되죠? 여기는 2v가 돼야 되겠죠? 왜? 여기가 t 차이니까 여기도 t가 차이 나면은 1이니까 여기가 v가 되면 딱 맞겠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자, 이때부터 아래쪽으로 빠르게 가속이 되던 이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지면에 사뿐히 착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얼마? 위로 힘 F를 줘서 얘를 어느 방향으로 가속시켜야 돼요? 왔어요? 얘를 어느 방향으로 가속시켜야 돼요? 위쪽으로 가속시켜야 돼요. 가속도 A로. 그러면 요 다음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조금 길게 뺄게요. 요 다음부터 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자, 그런데 얘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죠. 전제 조건은. 그렇다는 소리는 요 삼각형, 여기까지가 위로 올라간 거. 그럼 요 삼각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밑으로 내려온 게 돼야 되죠. 삼각형의 넓이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높이가 2배 차이 나니까 밑변은 여기가 2배 차이 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까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 되면 되겠죠? 3에다가 6도 하니까 여기는 몇 t? 9t.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제. 히터 좀 꺼놓을게요, 잠깐만. 건조하죠. 이게 공간이 좁아갖고 히터를 키면 좀 덥더라. 아마 날씨가 내일부터 풀린다는 거 아니다. 화요일부터인가? 그때 조금 풀린대요. 놀러 갈 일 있으면 화요일날부터 놀러 가세요. 그러네. 세뱃돈도 받았겠다. 현찰도 좀 있겠다. 놀러 가기 딱 좋네. 그치? 주로 어디 가나? 남학생들은 PC방? 에이, 가봤자 거기밖에 갈 데가 없고. 여학생들은 주로 어디 갈까? 땡땡월드. 그죠? 가갖고 교복, 아니, 왜 그 입기 싫었던 교복을 왜 거기 가서 입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머리에 띠 하나 두르고 이렇게.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던데. 남학생들 중에는 여자친구 있으면 거기 같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남자들끼리 PC방 가 있을 것이고. 안 됐네요. 자,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 기울기, 요거 기울기만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가속도니까 요거 이제 구해내는 건 1도 아니겠죠. 이 상태에서.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t? 5t. 즉, 기울기 가속도 A는 5t분의 V. 요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요 t까지 괜찮은데 요 v가 내가 임의로 정해준 거죠. 요걸 있는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37페이지. 37페이지에 28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 v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 기울기나 혹은 여기 기울기 이용합시다. 요거 이용할게요. 여기가 2g래요. 기울기가 얼마죠? t분의 몇 v? 2v 했더니 그게 2g래요. 그럼 이 띵 날라가고, 그럼 v 대신에 뭐라고 해주면 되죠? v 대신에 gt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넘기면 v는 gt가 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줬더니 그럼 5t분의 gt. 5분의 1g네요 이게. 여기다 5분의 1g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f는 ma식에다 될 건데 가속도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커야 돼요. f-mg를 했더니 그게 5분의 1mg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f가 얼마죠? f가 5분의 6mg가 되면 되겠네요. 문제 되게 길죠, 상황이. 이 문제가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풀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가 생각보다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가 도대체 뭘 구하려고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슬슬 고민할 때가 됐어요. 중등과정까지는 혹은 통합과학까지는요, 모든 문제가 되게 표면적이에요. 보면 보여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문제가 내용도 길고 뭘 해야 될지도 길어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잡고 푸셔야지, 안 그러면은 꼬여요, 문제가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풀면은 답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우왕좌왕 하다가 답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 시간에 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거 제 정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건 맞았다? 틀렸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상황인지를 찾는다.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계획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방법이 하나 더 있긴 더 있어요. 5개 중에 하나를 잘 찍어 보시던지. 그거보다는 그냥 푸는 게 빠를 것 같긴 해요. 됐을까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또 다음은 괜찮아요? 21번이요? 21번이 뭐죠? 21번이요? 21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관성력 얘기라 여러분들 관성력이 좀 빠졌어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또? 나머지는 괜찮죠? 자, 우리 넘어가서요.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만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고 우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38번 한번 가보실래요? 나머지는 곧잘들 잘 하는데 38번은 맞추긴 맞추는데 얼떨결에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9페이지에 38번. 자, 페이지 39페이지에
38번이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거 조금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만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이게 뭐 하려는 거지? 그 정도만이라도. 처음에는 잘 푸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메라가 좀 틀어졌네. 자, 38번 볼게요. 자, 그림은 실에 매달린 자석 A와 지면에 놓인 자석 B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 그럼 그 표현이 나왔으니까 A도 정지, B도 정지. A의 알짜임 얼마? 0. B에 작용하는 알짜임 얼마? 0. 자, 우리 A, B 중에 그냥 뭐 A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여기 있어요. 질량 M이에요. 자, 이제 여야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뭐 있나 볼게요. 그리고 그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주고 나서 하나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거 A예요. 주고 나서 하나 존재하는 거 있죠. 바로 뭐죠? 중력이죠. 자, 그러면은 A의 중력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볼까요? 실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인데 이거 A 거의 장력이니까 장력 A라고 불러볼까요? 그 다음에 자석을 가만히 보니까 N극, S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서로 끌어당기니까 B가 A를 잡아당기겠죠. 자기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장력하고요. 자기력하고 중력 더한 거는 장력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B 볼게요. 자, 질량 B. B의 질량 얼마인지 뭐 M1, M2 할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 누구 거? B 거.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보이죠? 지표면이 떠받쳐주는 힘이 있겠죠? 수직항력. 여러분들 수직항력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교과과정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 줄줄이 써도 돼. 지표면이 떠받치는 힘.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쨌거나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좀 대신 좀 없어 보이긴 하죠. 마치 학회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가 아니고 막 이상한 용어를 써서 한다. 그럼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다. 그럼 굉장히 없어 보이겠죠. 그런데 딱 갔는데 그 차트 딱 넘기면서 휘갈기면서 영어 막 쓰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뢰감이 팍팍 생기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B가 A를 당긴다면 A도 B를 당기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력이 있겠죠.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얘랑 합친 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있는 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억. A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니? 네. 왜? 문제에서 정제 있다고 줬으니까.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러면 이거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다. 이상 없네요. 자, 디귿.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요거죠. 요거와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요거네요. 둘을 합친 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네요. 그쵸? 풀어놓고 써보니까 맞죠? 그냥 하나씩 대입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크기와 같다. 오케이. 디귿 맞네요. 이렇게 되면 답은 5번인가 보네요. 괜찮죠? 막상 풀어놓고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쯤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 좀 앞으로 가봅시다.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케이스의 문제가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거 먼저 할게요. 46번으로 가보실래요? 46번. 빗면 있고 중력 있고 장력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문제죠. 가장 흔한 문제이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 자, 46번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고요. 문제라도 읽어보는 시간 드린다라고 생각할게요. 혹시 추워요? 괜찮아? 아이고. 여러분 시간대가 밥 시간대라 혹시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라도 뭐 사갖고 와서 조금씩 먹으면서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뭐 먹어요. 저야 말해야 되니까 못 먹는데 니들은 뭐 좀 먹어. 그래야 키 크지. 아닌가? 다 컸나 이제 키는? 먹으면 살로 가나? 괜찮아요. 뭐라도 느는 게 어디예요. 자, 46번. 아, 이거 표시해 줄게. 하연아, 따라가는데 힘드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46번이에요.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많이 못 드려, 진짜로. 자,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네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꼭 집에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자기가 직접 하는 거하고 앞에서 하는 거 볼 때, 앞에서 하는 거 볼 때는 무조건 다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네요. 자, 46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자, 여러분들 세상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없지만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도 없어요. 특히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의미 없이 과조건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바꾸다 보니까 과조건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하지만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과조건이 그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물론 한 10년 전 문제에서는 과조건이 나와요. 죽어보라는 거지 이제. 근데 요즘은 과조건은 주지 않아요. 자, 그럼 가를 왜 줬을까? 가와 같이 질량이 3m, 2m, 4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중요한 얘기죠. 정지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문구 중에 정지되어 있다와 동일한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정지되어 있던 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가속도가 얼마다? 가속도가 0이다. 알짜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그림 그냥 대충 그릴게요. 물체가 여기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중력 질량이 3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4m이에요. 자, 그럼 세상 없어도 우리 뭐부터 표시할까요? 중력부터 좀 표시합시다. 그럼 여기 얼마? 3mg. 여기 얼마? 4mg.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빗면에 놓여져 있으면 빗면에서도 중력은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EMG로 작용하겠죠, 중력은. 하지만 빗면이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빗면 방향으로 힘이 존재를 해요, 중력에 의해서. 하지만 저 힘은 EMG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물투 과정이 아닌 이상, 각도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어차피 사인, 코사인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F라고 놓을게요. 그냥 F라고 놓을게요. 자, 저렇게 꼭 표시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까먹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건을 줬죠. 바로 뭐예요? 정지되어 있다. 알짜임이 0이다. 자, 그러면은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위에서 잡아당겨 줘야 되죠. 얼마로? 3mg로. 그럼 장력은 같은 줄이니까 여기가 얼마? 3mg가 되겠죠. 얘 여기가 4mg니까 위로도 얼마? 4mg. 얘 그럼 여기가 얼마? 4mg. 얘도 알점이 0이 돼야 되는데 3mg, 아니 4mg, 3mg 있으니까 몇이 모자르죠? mg가 모자르죠.
이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예요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짓을 한 것뿐이에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예요 라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 3mg, 요 mg, 요 4mg는요. 줄이 끊어지든지 말든지 무조건 존재하는 힘이에요. 참고로 이 상태에서 장력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3mg, 여기는 4mg예요. 현재로서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실이 끊어졌대요. 항상 느끼는 건데 끈 좀 좋은 거 쓰면 안 되나? 왜 꼭 맨날 끊어 먹을까요? 짜증나게. 4m이고요. 이제 여긴 연결이 안 돼 있죠. 3m. 그리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 3mg. 꼭 표시하세요. 4mg. 여기까지 잘 표시하는데 꼭 요거 빼먹지 니들. 여기 얼마? mg. 왜? 요 힘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묻는 것만 답해 볼까요? 자, 기억. 나의 상황, 요 상황에서만 따지래요.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요. A하고 B. 자, A, 여기 A인데 A는 여러분들 3mg라는 힘으로 3m짜리가 힘을 받으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B로 가속이 되겠죠. 속된 말로 A는 뭐예요? 자유 낙하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맞죠? B, C? 자, 그럼 얘네들은 같이 가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그럼 같이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혹시 몰라서 간단히 생각하면 6m짜리가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4mg니까 결국 오른쪽으로 3mg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F는 ma니까 3mg라는 힘으로 전체 6m짜리를 가속도 a로 끌고 가요. a는 얼마예요? 2분의 1g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얘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g. 얘는 아랫방향으로 2분의 1g. 이거 가속도 표시할 때요, 제발 여러분들 크기는 잘 안 틀려 먹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짜임 계산할 때, 장력 계산할 때 반대로 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꼭 펴놓으세요. 저 화살표를 안 하면 여러분들 꼭 빼먹어요. 왜냐면 저도 빼먹어요. 화살표를 표시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실수 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속도는 지금 A가 G, B는 2분의 1G 2배 차이 나네요. A가 B 2배이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여러분들 알짜임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을 더하거나 뺀다. 두 번째, 자신의 질량에다 뭘 곱한다? 가속도를 곱한다.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3mg죠. A 같은 경우는 알짜임이. 이렇게 되고 3m짜리가 가속도 G로 가속되니까 3mg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C. C는 여기 있네요. 4m짜리가 2분의 1g로 가속이 되니까 알짜임은 얼마예요? 4m 곱하기 2분의 1g 해서 알짜임은 얼마? 2m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보다는 크죠. 3mg니까. 얘는 2mg고. 틀렸어요. 자, 디귿. Q가 B를 당긴다. Q가 B를 당기는 힘을 구하나.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나. 상관없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B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니까 이 방향으로, 즉 빗면 위쪽으로 mg만큼의 알짜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장력이 이 방향이니까 t 마이너스 반대 방향인 mg를 해줬더니 그랬더니 얼마가 돼야 돼요? mg가 돼야 되겠죠? 그럼 장력은 몇 mg? 2mg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에다가 틀렸어요. 2mg가 돼야 돼요. 물론 C로 계산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C로 계산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온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심란해지죠. 그렇게 되면 괜찮았을까요? 네. 이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대부분은 뭘 많이 빼먹냐면 요걸 빼먹어요. 요거를. 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많이 빼먹어요.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 그림을 왜 줬을까? 도대체. 그쵸? 여기 여학생 두 분 계신데 여학생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자리를 비웠더니 테이블 위에 음료수가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얘기해 줬나 내가 음료수 이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이 이제 도서실에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럴 때 잠깐 자리를 비우잖아.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그때 그냥 음료수만 책상에 딱 올려놓고 가는 거야. 절대 터치 안 하고 음료수만 딱 놓고 가는 거야. 그럼 여학생이 그러겠지? 이게 뭐야? 그러겠지? 그냥 쿨하게 넘어가. 그 다음날 똑같은 음료수여야 돼. 음료수가 바뀌면 헷갈려. 다른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똑같은 음료수를 또 자리에 비웠을 때 놓고 가. 또 그냥 가. 넌지시 놓고 갑니다. 그럼 또 뭐지? 이러겠지? 그래. 그러다가 세 번째 되는 날 이번에는 자리에 있을 때 놓고 가. 그럼 여학생이 의아하잖아. 왜 오늘은 왜 내가 있을 때 놓고 가지? 전에는 그냥 살포시 놓고 가주더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실은 음료수 주고 싶어서 아까부터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일이 생겨갖고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래서 지금 놓고 간다고 그랬고 얼굴 도장 살짝 찍는 거지 이제. 그쵸? 그 다음에는 있을 때 놓고 가요. 또 오늘은 왜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됐잖아.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돼요 이제. 알았죠? 이때 밥 먹으러 갈 때 조심해야 될 음식은 뭐냐면요. 김밥 중에서 참치김밥 안 돼요. 참치김밥은 이에 껴요. 여학생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음식. 알았죠? 그런 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겨울에 나도 몰랐는데 그 구두, 세무 구두인가? 눈 오는 날 세무 구두 신고 있는데 신발 벗고 밥 먹는데 들어가는 거. 그럼 최악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에휴, 얘기해 좀 뭐 하겠노? 여자친구가 없는데.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저랑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51번 보이시나요? 51번.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는. 51번 풀 줄 아는 사람 나오면요. 뭐 해줄까요? 잘했다 칭찬해 드릴게요. 자, 51번이요. 이거 어려워요. 참고로 제가 우리 집사람 그때 음료수 뭐 사줬냐면 아침 햇살이었어요. 항상. 항상 아침 햇살로 꼬셨죠. 한번 해봐요. 제가 해봤던 방법이니까 써먹을만 할 거예요. 자, 51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잠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뒤에 거 프린트 좀 잠깐 걸어놓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잠깐만요. 자, 프린터는 좀 이따 나올 테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심지어 감도 못 잡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주는 조건은 없어요. 이유 없이 조건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밖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났다는 소리는 밖에 차가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이 푼다? 지금 현재 물리를 이제 처음 이제 하는 사람이 그건 되게 센스가 좋은 거예요. 못 푼다? 정상이에요.
이해도 안 된다 상황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극히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들어오는 튜터쌤이 잘 해주죠? 아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르친 학생이라 아마 제가 풀어주는 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아마. 뭐 물어봐야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줄 거예요. 다른 과목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 학생 다 잘해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같이 보죠. 51번. 자, 51번에서는 자꾸 이렇게 시간을 드렸던 이유는 딴 건 없고요. 이걸 뭐 풀어라,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뭐지? 뭐야? 막 이랬는데, 그냥 이런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문제를 같이 풀잖아요. 그럼 앞에서 풀어주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까지 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게 중요하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드니까. 자, 51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장력 T가 작용하는 모습을, 자,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가는 상황 그림을 알려준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A와 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해 있다라는 문구가 보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이걸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힘이 몇 뉴턴, F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평면이 있고 A가 매달려 있고 도르래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 B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 F로 당기는데 0에서 2초까지 몇 뉴턴? 60뉴턴으로 당긴대요. 그랬더니 얘가 정지되어 있대요. 그럼 전체 힘도 얼마? 0이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얼마로? 60뉴턴으로 당기고 있구나 정도는 잘 찾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세요 라고 준 걸로 봐서는 A의 질량은 6kg이에요 라는 것도 잘 찾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제 있다. 그 다음 문구 볼게요.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그 다음에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T의 크기는 3초일 때, 5초일 때의 4배이다 라고 줬어요. 여러분들 무슨 조건을 줬죠? 장력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이 장력이라는 애가요,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 문제랑은 좀 별개로요. 상황을 하나 제시할게요. 여기 A라는 물체하고요. B라는 물체가 묶여서 가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힘 F로 잡아 당기잖아요. 이랬을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물체를 몇 개로 보는 게 편했죠? 이거를 따로따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개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가속도만 구할 때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쳐다봤죠. A 플러스 B를 가지는 질량 하나를 힘 F로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가속이 돼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는 세상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죠. 합쳐버리는 그 순간 장력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즉, 장력이 없는 세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요 상황을 해놓고 내가 장력을 계산한다? 아니, 있지도 않는 장력을 어떻게 계산해, 이 상황에서는. 그쵸? 장력 얘기가 나오려면요, 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체를 따로따로 쳐다보셔야 돼요. A만 쳐다본다? 그러면 장력 T가 작용을 하겠죠. 그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B만 작용한다? B는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장력 T가 작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T는 같을 거고요. 장력이니까. 자, 그러려면 물체를, 장력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물체를 따로따로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내가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어야지만 뭐 장력을 계산하든 말든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문구에서 장력의 크기가 3초일 때와 5초일 때의 4배다 라고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그럼 저는 장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물체를 하나만 쳐다볼게요.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이게 어려운 문제다.
자, 이거는 마치 잘생긴 남학생이 있어요. 키가 좀 작아요. 생긴 건 좀 별론데 여긴 키가 좀 커요. 아, 이게 문제죠. 이거 선택의 문제죠. 자, 뭘 선택할래요? 키와 얼굴. 얼굴. 키와 얼굴. 키. 좋아. 근데 키는 너보다 조금 작어. 그럼 뭐 선택할래 이제? 당연히 키 선택해야죠 그때는. 그쵸. 아, 근데 좀 그래. 남자애들은 아씨 키만 진짜 키가 와. 제가 얘기했었나요? 예전에 180 이하 루저 얘기 나왔을 때. 와, 바로 전화 왔어 집으로. 야, 네 얘기 나온다. 그러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테레비에 네 얘기 나왔다니까. 그랬고 뭐가? 그랬더니 테레비 들어보래. 그때 무슨 미수단가? 그거 보래. 뭔데? 이미 지나갔어. 야, 거기서 네 얘기 나와. 그랬고 뭐? 그랬더니 180 이하 루저래. 그러면서 이런 젠장. 지는 키가 184 넘는다 이거지. 짜증나. 그쵸. 그 인간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럼 나는 얘를 둘 중에 하나만 쳐다볼게요. A를 볼까요? B를 볼까요? 선택의 기로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A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가 질량을 알아요. 그리고 중력이 60N이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건 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B로 보면 B의 질량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장력도 모르고 둘 다 모르니까 좀 깝깝하죠. 그래서 저는 A를 쳐다볼게요. A를 저는 그러면 두 가지로 그릴게요. 첫 번째, 얼마에서 얼마냐면 2초에서 4초. 2에서 4초인 구간. 그 다음에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건 예시였으니까. 그 다음에 4에서 6초인 구간. 4에서 6초인 구간으로 두 개를 나눌게요. 자, 그런다고 해서 A의 질량이 6kg인 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밑으로 60N이 있는 것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이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자, 그런데 위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위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장력하고 여기 몇 뉴턴이 가해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죠? 이건 A만 쳐다보는 거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서 장력이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4T라고 놓죠. 여긴 T라고 놓고. 이렇게 됐더니 아쉬운 게 하나 생겨요. 바로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만 알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때는 우리 물체를 하나로 쳐다보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요. 하나로 볼 건데 그냥 하나로 뭉쳐볼게요. 결국은 질량 A 플러스 B짜리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이쪽을 아래쪽 왼쪽으로 볼게요. 60N이 있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2초에서 4초까지는요. 오른쪽으로 힘 F가 몇 뉴턴이냐면 120N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는 A 플러스 B를 오른쪽으로 60N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가속도 A1으로 가속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자, 두 번째 상황. 4에서 6초는요. 역시 두 물체 A 플러스 B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없죠. 지금 이게 제로예요. 여기에 60N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속될 텐데 어라? 60N 똑같네요. 알짜임이 결국은. 그러면 여기 A1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가속도 A라고 하고 얘는 왼쪽으로 가속도 A라고 합시다. 결국은 가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네요. 뭐만 바뀌었죠? 방향만 뒤바뀌었죠. 그쵸? 그럼 여기다 표시할 때도 얘는 위로 가속도 A로, 얘는 아래로 가속도 A로 이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에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가속도하고 장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가 좀 힘들어요. 이 문제가. 발상을 하는 데까지가. 근데 사실 그래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맞아요. 처음부터 생각해내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하고 똑같냐면 냉장고 문을 열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 해먹으면 맛있겠다. 그게 떠올라요? 아니죠.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를 딱 열자마자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무슨 프로 하나 있잖아. 그 냉장고 갖고 와서 하는 거. 그거 뭐야 그거. 그 냉장고 왜 그 집에 있는 거 들고 와갖고 막 거기 있는 거 갖고 막 요리하는 프로 하나 있잖아. 이거 진짜 그 정규방송 말고 뭐 하나 있는데. 그죠? 뭔지 알죠? 맞아.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서 보면 그 셰프들 보면은 거기 있는 재료 갖고 별거 다 만들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뭘 할지 모르겠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요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처음 하면 잘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여기서 우리 장력하고 가속도만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요, 요거 위로가 더 크니까 4t 마이너스 60은 가속도 A의 질량 6이 6 곱하기 A. 두 번째, 아래쪽으로 가속되니까 60이 더 커야 되겠죠? 60 마이너스 t는 6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장력하고 가속도 A를 구해 볼게요. 그냥 둘이 같다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같다고 하면 여기다가 60 마이너스 t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t 넘어가니까는 플러스가 돼서 5t? 그랬을까요? 5t는 넘어가니까 얼마야? 120인가요? 그럼 얼마야? t는 5, 5는 5, 20, 4, 5, 20, 24 뉴턴인가요? 산수 안 틀렸죠? 가끔 산수 틀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틀리면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 신나게 다 풀어요. 이제 한 2시간 녹화해요. 그러고 나서 보는데 중간에 틀렸어. 와, 개 짜증나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요. 다시 찍어? 아니야,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지? 틀린데? 쪽팔린데? 귀찮아. 쪽팔려. 에이, 쪽팔리고 말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혹시 제가 영상에서 답 틀린 거 있으면 좀 알아서 좀 고쳐서 봐요. 가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가속도 보죠. 자, 그럼 여기다가 24 대입할까요? 그럼 얼마예요? 24 빼면 6에다가 진짜? 오, 30, 오, 맞네요. 오, 똑똑하네. 36은 6A네요. 그럼 A가 얼마예요? 66에 36에 6m/s 제곱이겠네요. 산수 잘하네. 자, 6m/s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질량하고 이동거리죠. 자, 그럼 질량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아까 처음에 뭐 아무 데나 하나 집어넣죠. 6 더하기 B 질량 1개 R자임 60N이었죠.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6m/s 제곱이래요. 그러면 얼마? 이거 곱하기 이게 60이 돼야 되니까 이게 10이니까 B가 4kg이네요. 그죠? B는 4kg이에요. 써줄까요? 4kg.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저거 구해야 되겠다.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이물체는 0에서 2초까지는 정지였죠. 그 다음에 2에서 4초, 4에서 6초인데 2에서 4초까지 가속도가 6이니까 이거분에 이가 6이 나오려면 여기가 12가 나오면 맞겠네요. 6기까지. 요렇게. 그런 기울기가 딱 2분의 12가 6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가속이 되니까는 마이너스 6이니까는 요렇게. 그래서 이동거리 구해라. 그럼 요거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 24m겠네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질량은 4kg이고 이동거리가 24m인 답이 4번이 되면 맞겠죠. 좀 까다로운 케이스죠, 이 경우는. 자, 천천히 정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 내기가 좀 상위 클래스의 문제에 해당하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는 잘해서 되게 어려운 거 많이 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낙생고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좀 어렵게 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 까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많지 않고요. 대부분 성적은 어디서 갈리냐면 누가 실수 안 했냐 싸움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뻘짓 안 했냐. 한 3, 4등급만 돼도 아냐 모르냐 싸움이긴 한데 1, 2등급은 정말 그날 누가 뻘짓을 했냐 안 했냐 또는 수행평가 때 선생님한테 찍혔냐 안 찍혔냐 약간 그 정도? 그래서 1, 2등급은 조금 크리티컬해요. 어느 학교나 다. 심한 경우는 그런 학교도 있죠. 1등급이 2명 혹은 1명이 나오는 학교. 뭐 학생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수내만 해도 좀 적죠. 그렇죠? 그런 데 같은 경우 2명이 1등급이면 예전에 한 번은 3명이 다 동점이야. 그리고 2등급으로 내려앉았어, 셋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말고사 때 좀 어렵게 내긴 하는데, 그러면은. 자, 어때요? 할만하겠어요? 여러분들 몸풀기로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48번 보여요, 그 위에.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얼마나 많이 틀리냐면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그러니까 입시 결과만 따지고 보면 이 문제 틀렸던 인물들 첫 번째, 맞추긴 했어. 그 학생은 나중에 잘못 맞춰서 다시 물어봤는데 틀렸지. 서울대 의대 들어간 학생도 이거 틀렸고요. 고대 의대 들어간 학생도 이거 틀렸고요. 카톨릭 의대도 틀렸고 연대 의대도 틀렸고, 그쵸? 제가 아는 의대 들어간 애들은 싹 다 틀렸어요. 맞추긴 맞춘 애들은 뭐냐면 그냥 찍어서 맞은 애들. 정말 이 문제 많이 틀려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의외로 뭐야?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게 아는 게 없을수록 잘 맞춰요. 먼저 48번. 시간 관계상 칠판 지우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자, 48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맨날 가속되는 문제만 봤어요. 그래서 가속되면은 뭐 질량비대로 알짜임을 찢어가네 마네 맨날 그런 문제만 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지한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하나 나오죠. 정지했대요. 정지했으면 여러분들 알짜임이 얼마예요? 0이에요.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A가 2m짜리가 놓여져 있고 B가 m짜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F를 밀었대요. 그럼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의 알짜임은 얼마라고요? 0이어야 돼요. 그럼 B 입장에서 B가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B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여기서 F를 밀어주면 여기서도 누군가 F를 밀어줘야 되죠. F를 밀어줘야 돼요. 그럼 B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A가 B를 F를 밀었으면 B도 A를 F를 밀어줄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도 정지가 돼야 되니까 A도 벽이 F로 밀어줘야 돼요. 이게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이 문제를요, 맨날 가속하는 문제만 쳐다보는 문제는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가속 문제면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맨날 보던 그림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 방에서 F를 밀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둘이 똑같죠. 그래서 전체 힘 중에서, F 중에서 2m이니까 3분의 2F는 얘가 가져가고요. 여기서는 3분의 1F를 가져가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밀어주고 당길 때는 누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이런 문제만 풀다가 알짜임이 0인 문제가 딱 나오면 순간적으로 뇌에서 버퍼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놓쳐요, 이 문제를. 그래서 48번에 디귿이 복병이었어요. 디귿에 A가 B를 미는 힘은 3분의 2F냐? 그렇게 생각하면 맞거든. 3분의 2F가 맞거든. 근데 어떤 학생이 틀렸다고 해서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거 갖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있니? 이렇게 이 문제를 질문하더라고요. 왜? 맞았는데 왜? 그랬더니, 그럼 디귿이 3분의 1F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디귿 어떻게 답은 맞았냐? 그랬더니,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이게 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확실하게 니은은 아닌, 니은, 뭐는 아닌데, 어떻게 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맞추긴 맞췄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얼떨결에 맞춘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왜 시켰냐면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어떤 물체가 가속 상태인지 혹은 정지, 힘 입장에선 정지나 등속도나 같은 거예요. 알짜임이 0이어야 돼요.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의외로 많이들 놓쳐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힘 남은 것 좀 여러분들 좀 마저 풀어보세요. 오늘 요거 남은 것 중에서 어려운 거 좀 남아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맞다, X표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44번 하지 마세요. 완성형 얘기니까 안 해도 돼요. 44번 하지 마시고요. 47번 하지 마세요. 47번은요, 문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돼서 패턴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썩 여러분들 지금 하기에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하실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나중에 숙제로 좀 푸시고요. 쉬는 시간, 저기 뭐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운동량 충족량 좀 나갈게요. 그럼 제가 프린트는 이따 드릴게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